나는 지금 인생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한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지점에 서 있다. 더 오르지도 완전히 내려오지도 않은 채 지나온 시간과 남아있는 시간을 동시에 바라보는 나이다.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이 있다. 사람들은 흔히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흔드는 것은 거창한 운명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과 우연이다. 준비되지 않은 행운은 방향을 잃게 만들고 이유 없는 불운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애쓰며 살아간다. 날씨, 사람의 마음, 시대의 흐름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하던 일상의 질서에 미세한 균열이 생긴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한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괜찮다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나 역시 그랬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은 그때부터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 어딘가를 건드린다면 마음이 닿는 대로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남겨주면 좋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비슷한 지점에 서 있을지 모른다. 잘못 살아온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잘 살고 있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 말이다. 나는 오랫동안 그런 감각을 애써 무시하며 살아왔다.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은 분명했고 책임은 늘 나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미뤘다. 내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정말 나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흘러가다 보니 서 있게 된 자리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혹시 당신도 가끔은 같은 질문을 마음속에서만 반복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따라와도 괜찮을 것이다. 나는 늘 선택을 했다고 믿어왔다. 학교를 고르고 직장을 정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 안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많은 선택들이 사실상 선택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당시의 분위기, 주변의 기대,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다. 그 순간에는 그것이 가장 안전해 보였고 가장 합리적인 길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의심하지 않았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며 넘어갔고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운이 없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운명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편리하게 쓰였다. 하지만 삶은 어느 순간부터 그 단어를 허락하지 않기 시작했다. 이유 없이 일이 꼬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어긋남이 생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였다. 나는 여전히 성실했고 여전히 약속을 지켰으며 여전히 남들이 보기에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리를 잡았다. 마치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 풍경만 조금씩 낯설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운이란 것이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선택의 결과가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인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 있다고. 시대가 그렇고 형편이 그렇고 성격이 그렇다고 말이다. 나 역시 그런 말에 기대어 나를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모든 것이 흐름이라면 나는 왜 점점 숨이 가빠지는 걸까? 흐름을 따른다면서도 마음은 점점 마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질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한 밤마다 나를 깨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지금은 견뎌야 할 시기라고, 지나고 나면 의미가 있을 거라고 말이다. 그렇게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내 감정에 점점 둔해졌다.
기쁜 일에도 크게 웃지 않았고 불편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지 않았다. 감정을 조절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감정을 접어두고 있었던 셈이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전하다고 느낀 그 자리는 나를 조금씩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나는 늘 누군가의 기준 안에서 나를 설명하고 있었다. 잘하고 있다는 말에는 안도했고 부족하다는 말에는 더 노력하면 된다고 여겼다. 문제는 그 기준이 언제나 나밖에 있었다는 점이다.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선택의 순간마다 내 마음은 늘 뒤로 밀렸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많은 결정들이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기에 결과가 흔들릴 때마다 나는 더 크게 흔들렸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소한 선택 앞에서도 지나치게 오래 망설이게 되었다. 무엇을 말할지, 어디까지 책임질지, 언제 멈춰야 할지 판단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갔을 일들이 마음에 걸렸다. 그건 아마도 내가 더 이상 무작정 흘러가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오랫동안 나는 운과 운명 뒤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선택의 무게를 다시 느끼는 일은 생각보다 두려웠다. 나는 가끔 젊은 시절의 나를 떠올린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불안했지만 동시에 더 단순했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이가 들면서 얻은 것은 경험이었지만 잃은 것은 그런 여유였다. 선택은 점점 조심스러워졌고 실수는 더 치명적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선택을 미루는 쪽을 택했다. 그 선택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온 당신이라면 아마도 비슷한 기억 하나쯤은 떠올리고 있을지 모른다. 크게 잘못된 것은 없지만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던 순간 말이다. 나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그때 나는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내 삶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애썼고 판단을 유보하는 습관은 들였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운명이나 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택의 방향이라는 점이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쌓여 삶의 흐름을 만든다. 그 흐름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튼다. 나는 그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느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조용히 불편해진다면 그 감정을 잠시 붙잡아 두어도 좋겠다. 서둘러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다. 나 역시 그렇게 오래 망설이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이후의 이야기는 내가 그 망설임 속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놓쳤는지에 대한 기록에 가깝다. 그리고 그 기록은 겉으로 드러난 사건보다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제부터 나는 그 변화를 조금 더 천천히, 그러나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려 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나 자신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겼다. 예전에는 그런 여유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관찰이라고 해도 거창한 것은 아니었다. 하루가 끝난 뒤 내가 어떤 말에 피곤해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졌는지를 조용히 떠올려 보는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공통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피로는 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스스로를 관계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갈등을 피하고 분위기를 맞추고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성숙함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불편한 말은 삼켰고 애매한 부탁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된다고. 이 정도는 인생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런 선택들이 반복될수록 내 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소모가 쌓여갔다.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작은 마찰음이 울리고 있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피곤한 걸까?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크게 다툰 기억도 없는데 말이다. 그 질문에 답하려다 보니 내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관리하며 살아왔는지 떠올리게 되었다. 웃어야 할 때 웃고 괜찮다고 말해야 할 때 괜찮다고 말하는 일.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 나를 조금씩 닳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배려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뒤로 미루는 습관이었다. 이 지점에서 당신에게도 조용히 묻고 싶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더 먼저 지치지는 않는지, 특별한 이유 없이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유난히 편해지지는 않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선택의 결과일지도 모른다. 나 역시 그랬다. 한두 번의 선택은 사소해 보였지만 그것들이 모여 나의 하루와 태도를 바꾸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다. 설명하지 않으면 편했고 말하지 않으면 오해도 없을 거라 믿었다. 그렇게 침묵은 나를 보호하는 도구가 되었다. 하지만 보호와 고립은 아주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잊어갔다. 선택은 점점 자동으로 이루어졌고 나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역할에 익숙해졌다. 운명이라는 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건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아주 작은 소리였다. 크지도 않았고 분명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 소리를 무시했다. 아직은 괜찮다고, 지금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하며 지나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해질수록 더 분명해졌다. 마치 오래된 시계의 초침 소리처럼 의식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지만 멈추지는 않는 소리였다.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내 과거의 선택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나는 나의 기준보다 타인의 반응을 먼저 살피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나는 거절을 미안해하게 되었는지 말이다. 기억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감정은 남아 있었다. 그 감정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안도와 후회가 섞인 감정이었다. 그때는 최선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다른 선택이 가능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의 감정 말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나를 가장 지치게 한 것은 불운이 아니었다. 실패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선택들이었다. 남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나를 실망시키는 선택들. 그 선택들은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꾸준히 나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성숙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나의 선을 지우는 일이었다.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좋겠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자주 자신의 선을 흐리며 살아왔는지, 누군가를 위해 혹은 상황을 위해 넘어갔던 일들 중에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없는지 말이다. 이런 질문은 당장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나 역시 그 질문 하나로 많은 것을 다시 보게 되었다. 변화는 갑작스럽게 오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같은 하루를 살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작은 기준이 생기기 시작했다. 모든 부탁에 바로 대답하지 않기, 모든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않기 같은 아주 사소한 기준이었다. 처음에는 불편했다. 예전의 나였다면 당연히 했을 행동을 멈추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불편함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기분을 느꼈다. 잊고 지냈던 나의 속도가 거기에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선택은 항상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삶을 바꾸는 것은 큰 결단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태도라는 것을 말이다. 운명처럼 보였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그런 태도의 누적이었다. 나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고 여전히 흔들렸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하나 있었다.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자책이 아니라 책임에 가까운 태도였다. 이 변화의 초입에서 나는 한번 크게 망설였다. 이대로 가면 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망설임은 오래된 두려움에서 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나에게 묻기로 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다시 소모시키는지 말이다.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전과 다른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 수 있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반응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서도 비슷한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서둘러 판단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 역시 많은 시간을 돌아가며 이 지점에 도달했다. 다만 이 이후의 이야기는 그 첫 번째 다른 선택 이후에 내가 겪게 된 내면의 변화와 예상하지 못했던 균열에 대한 기록이다. 그 균열은 나를 무너뜨리기보다 오히려 내가 서야 할 자리를 드러내 주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 한다. 그 선택 이후로 나는 삶이 갑자기 편해질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였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그동안 흐릿하게 지나가던 감정과 상황을 정면으로 바라본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랬다. 예전에는 그냥 넘겼을 말들이 마음에 걸렸고 웃으며 받아주던 상황들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불편함이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편함 속에서만 느껴지는 또 다른 감정이 있었다. 그것은 오랜만에 느끼는 나 자신과 가까워진다는 감각이었다. 나는 조금씩 나의 반응을 늦추기 시작했다. 바로 대답하지 않고, 바로 결정하지 않고, 바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시간은 짧았지만 그 사이에 많은 생각이 오갔다. 이 말을 꼭 해야 하는지, 이 부탁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지, 이 상황에서 침묵이 더 나은지 말이다. 예전에 나는 이런 질문을 사치라고 여겼다. 하지만 이제는 그 질문들이 나를 지탱해주는 기둥처럼 느껴졌다. 선택은 여전히 어렵고 때로는 서툴렀지만 적어도 나를 완전히 배제한 선택은 아니었다. 이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묘하게 전해졌다.
누군가는 내가 변했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예전보다 차갑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반응들 앞에서 흔들렸다.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불안은 타인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인지 아니면 나를 잃을까봐 두려운 것인지 말이다. 그 질문은 언제나 같은 답으로 돌아왔다. 나는 이미 나를 너무 오래 잃은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운명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운명이 나를 여기로 데려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운명처럼 보였던 많은 순간들이 사실은 내가 반복해온 태도의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택하지 않는 태도, 참는 태도, 넘기는 태도. 그 태도들이 모여 하나의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이 나를 이 자리로 데려온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삶이 조금 덜 억울해졌다. 통제할 수 없는 것만 있는 줄 알았던 인생에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동시에 새로운 부담을 안겨주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운이나 상황 탓으로 돌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택의 책임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 그 책임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두렵지는 않았다. 적어도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설명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이쯤에서 잠시 당신에게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고 싶다. 지금 당신의 하루를 만든 선택들 중에 정말 당신의 기준에서 나온 것은 얼마나 되는지 말이다. 이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질문을 마음속에 드는 것만으로도 선택의 결이 달라질 수 있다. 나 역시 그랬다. 질문 하나가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흐름을 바꾸었다. 나는 점점 더 과거의 나를 이해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참았는지, 왜 그렇게 넘겼는지 말이다. 그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그때의 나는 그렇게 하는 법밖에 몰랐다. 살아남기 위해, 역할을 지키기 위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자 스스로를 조금은 용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용서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그러나 모든 날이 명확했던 것은 아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날들이 있었고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다. 특히 피곤한 날에는 기준을 지키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졌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한 가지를 떠올렸다. 기준은 나를 옥죄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생각은 나를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았다. 어느 날 나는 아주 사소한 상황에서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 변화는 외부에서는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나는 그 선택을 한 뒤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쉴 수 있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나를 소진시키던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던 작은 자기 부정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들을 하나씩 바로잡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변화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관계의 의미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좋은 관계란 무엇인지, 오래가는 관계란 무엇인지 말이다. 예전에는 잘 맞추는 관계가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선을 존중하는 관계가 더 오래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이 없으면 관계는 편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한쪽이 먼저 닳아버린다. 나는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어떤 관계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 관계가 지금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아도 괜찮다. 나 역시 그런 생각 끝에 몇 가지 관계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완전히 끊어내지도 무작정 붙잡지도 않는 거리. 그 거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숨쉬게 해주었다.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나는 완성된 상태에 도달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만 예전과 다른 점은 이제 나는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조금은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운명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덮는 설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과 태도가 만들어낸 결과에 붙는 이름에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하니 앞으로의 시간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완전히 낯설지는 않았다. 이제 나는 알게 되었다.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순간은 큰 사건이 일어날 때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 역시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말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 안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느껴지고 있을 것이다. 그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다음 이야기는 그 흐름이 하나의 균열로 드러났던 시점, 그리고 내가 그 균열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될 것이다. 그 균열은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던 날들 사이에서 조금씩 감각을 바꾸며 다가왔다. 나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지나고 같은 사람들과 말을 나눴다. 하지만 이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느리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고 대답을 꺼내기 전 마음속에서 여러 번 되뇌게 되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던 장난들이 이제는 멈춰서서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아직 이것을 균열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다만 삶의 리듬이 달라지고 있다는 정도로만 느꼈다. 그 리듬의 변화는 내 안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나는 점점 결과보다 과정에 더 민감해졌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사실보다 그 일을 하며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가 더 오래 남았다. 피곤함은 예전과 비슷했지만 종류가 달랐다. 이전의 피곤함이 소모였다면 그때의 피곤함은 생각에서 오는 무게에 가까웠다. 나는 내 선택을 돌아보고 있었고 그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현재를 직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편안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외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빈도가 늘어났다. 이 선택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또다시 미루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답하기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오랫동안 타인의 기준에 맞춰 대답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이다. 나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책임도 함께 따라왔다. 그 책임은 이전의 책임과는 달랐다. 역할의 책임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책임이었다. 이 시기에 나는 유난히 과거의 장면들을 자주 떠올렸다. 이미 지나간 일들이었지만 그때는 보지 못했던 감정들이 지금에 와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 순간 침묵을 선택했는지, 왜 거기서 멈췄는지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그 질문들은 나를 괴롭히기보다는 천천히 깨우는 역할을 했다. 나는 처음으로 과거의 나를 비난하지 않고 바라보게 되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그때의 기준 안에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인정은 나에게 묘한 여유를 주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 늦게 알아차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택의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이 조금씩 실감났다. 그 실감은 나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더 솔직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나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덜 하게 되었다. 이쯤에서 잠시 당신에게도 묻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없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말이다. 누구를 위한 침묵이었는지, 무엇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나 역시 그 질문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답을 찾기보다는 질문과 함께 살아보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균열은 주로 조용한 순간에 선명해졌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을 하고 있지만 진심이 빠져있는 느낌이 들 때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이전에 나는 그런 감각을 애써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 감각을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불편함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나는 관계의 속도를 다시 조정하게 되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은 거리. 상대의 기대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내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은 처음에는 어색했고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그 오해마저도 내가 감당해야 할 선택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서야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상황에서 내 안의 균열이 분명해지는 순간이 찾아왔다. 특별한 사건은 아니었다. 다만 예전 같으면 당연히 받아들였을 말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 말이 내 안의 기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잠시 망설였다. 다시 넘길 수도 있었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췄다. 그 멈춤은 짧았지만 나에게는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 선택 이후 나는 예상하지 못한 감정을 마주했다.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관계가 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나를 지켰다는 안심이 함께 있었다. 나는 그 감정을 그대로 두었다. 정리하려 하지도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 감정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용히 들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하나의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균열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 방향으로는 갈 수 없다는 신호였다는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나는 다시 한번 선택의 무게를 느꼈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고 이 방향을 계속 걸어갈 수도 있었다. 그 선택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예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흘러갈 수는 없다는 점이었다. 이미 나는 알고 있었고 알게 된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그 인식 자체가 나를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안에서도 비슷한 균열이 느껴지고 있다면 그것을 서둘러 메우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균열은 때로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생긴다. 나 역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그 균열 덕분에 나는 비로소 나의 선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었다. 운명처럼 느껴졌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내가 오래 미뤄두었던 질문의 결과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의 시간은 균열 이후의 삶에 대한 적응에 가까웠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는 않았지만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은 분명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완벽한 선택을 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소진시키지 않는 선택을 하려고 애썼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작은 기준 하나가 하루의 질을 바꾸고 하루의 질이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온 당신이라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 균열 이후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말이다. 솔직히 말하면 그 길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균열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음 이야기는 그 이후의 선택들이 나에게 어떤 대가와 어떤 자유를 동시에 안겨주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아마도 이 이야기의 가장 조용하면서도 중요한 지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균열 이후의 시간은 이전보다 더 조용했지만 그만큼 더 선명했다. 겉으로 보기에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했고 같은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하루를 통과하는 감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는 하루가 끝나면 무엇을 했는지보다 무엇을 버텼는지가 먼저 떠올랐다면 이제는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선택하지 않았는지가 남았다. 그 차이는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흐름에 몸을 맡기지 않았다. 흐름을 느끼되 그 안에서 내 발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다. 이 시기에 나는 자주 느려졌다.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도 잠시 숨을 고르게 되었다. 누군가는 그런 나를 두고 예전 같지 않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전에 나는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지금의 나는 선택하는 사람이 되려 하고 있었다. 반응은 빠르지만 남는 것이 적고 선택은 느리지만 방향을 만든다는 사실을 나는 이때 비로소 체감하고 있었다. 선택이 늘 옳았던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경계했고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될 순간에 말해버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다시 흔들렸다. 이 길이 맞는지, 괜히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나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점이다.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했는지 되짚으며 선택을 수정할 수 있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은 그런 반복 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나는 이 시기에 운명과 선택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운명이 선택을 이끈다고 믿었다면 이제는 선택이 운명의 얼굴을 만든다고 느껴졌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태도로 마주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졌다. 그것은 마치 같은 날씨 아래에서 누군가는 길을 잃고 누군가는 방향을 잡는 것과 비슷했다. 나는 더 이상 날씨를 탓하지 않으려 했다. 대신 내가 어디를 보고 걷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 이 변화는 내 감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는 이유 없는 무기력이 자주 찾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오래 머물지 않았다. 대신 짧은 불편함이 자주 찾아왔다. 그 불편함은 선택의 순간마다 나타났고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정말 이 방향이 괜찮은지, 다시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말이다. 나는 그 질문을 밀어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질문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웠다. 그 시간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나를 지탱해주는 시간이기도 했다. 관계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다. 모든 관계를 예전처럼 유지할 수는 없었다.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어떤 관계는 예상보다 깊어졌다. 나는 그 차이를 억지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느낄 뿐이었다. 나를 존중하는 관계에서는 내가 나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아무리 애써도 어딘가 비어 있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 용기 덕분에 나는 더 이상 모든 관계를 같은 무게로 끌어안지 않게 되었다. 이 지점에서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선택은 항상 무엇을 얻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감당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이었다.
어떤 선택은 안정을 주지만 답답함을 남기고 어떤 선택은 불안을 주지만 숨쉴 공간을 남겼다. 나는 점점 후자를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것이 더 옳아서가 아니라 그쪽이 나를 덜 소진시켰기 때문이다. 삶을 오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옳음보다 지속 가능함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도 비슷한 갈림길을 떠올리고 있다면 그 자체로 충분하다. 아직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 역시 많은 시간을 그 앞에서 머물렀다. 다만 그 갈림길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삶은 이미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바꾸게 되었다. 예전에는 실수하면 오래 자책했고 선택이 흔들리면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이제는 조금 다르게 반응한다.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 하고 그때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본다. 그 과정은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일은 결코 나태함이 아니라 회복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불안은 존재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고 모든 선택이 보장된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불확실함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다. 예전에는 불확실함을 피해야 할 위험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내가 지킬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 기준은 크지 않았다. 나를 무시하지 않는 선택, 나를 지나치게 소모시키지 않는 태도, 그리고 나에게 솔직해지는 연습. 그것이면 충분했다. 어느 날 나는 조용히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예전의 나로 돌아간다면 나는 같은 선택을 할까?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나는 그 선택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조금 덜 무거워졌다. 선택의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선택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며 나는 점점 더 한 가지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할 때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시 서는 순간은 모든 것을 바로잡았을 때가 아니라 단 하나의 기준을 되찾았을 때 시작된다는 것도 말이다. 나는 아직 완전히 서 있지 않다. 여전히 배우는 중이고 여전히 흔들린다. 하지만 예전처럼 이유 없이 떠밀려가고 있지는 않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조용히 제안하고 싶다. 지금 당신의 하루를 떠올려보고 그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선택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일이다. 그 선택이 당신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마르게 하고 있는지 말이다. 답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질문을 마음속에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다음 이야기를 받아들일 준비는 충분하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많지 않다. 다음에는 이 선택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내가 어떤 깨달음에 도달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그것은 성공이나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한 사람이 자신의 운명이라 믿었던 것들 속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발견해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었다면 아마도 당신 역시 비슷한 여정의 어딘가에 서 있을 것이다. 다음 이야기는 그 지점에서 조용히 이어질 것이다.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온 지금 내가 가장 놀라운 점은 삶이 나아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나 자신이 더 또렷해졌다는 감각이다. 예전에는 나를 안다는 것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느껴진다. 나를 안다는 것은 더 이상 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일에 가깝다. 그 경계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자 나는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루하루의 상태에 솔직해지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버텨낼 만한 것이 되었다. 돌아보면 나를 불안하게 만들던 많은 것들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내가 스스로에게 씌운 역할에서 비롯된 경우가 더 많았다. 나는 늘 믿을 만한 사람, 책임을 다하는 사람, 불평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 이미지는 오랜 시간 나를 지켜주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미지가 나를 가둘 뿐이었다. 지쳐있다는 말을 꺼낼 자리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을 놓을 공간도 남아있지 않았다.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한 상태였다. 그제야 나는 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예전에 나는 운이 좋으면 잘 풀리고 운이 나쁘면 어쩔 수 없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진짜 행운은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방향을 알아차릴 수 있는 순간에 있다는 것을. 큰 불행 없이도 사람은 충분히 달아버릴 수 있다. 반대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운명보다 선택에 가까웠다. 나는 더 이상 운명을 정해진 길로 보지 않게 되었다. 대신 수많은 작은 선택들이 만들어낸 흐름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하나의 선택은 미미해 보이지만 같은 방향으로 오래 쌓이면 결국 길이 된다. 나는 그 길 위에 서 있었고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꽤 멀리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 다만 마음이 계속해서 어긋난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 시기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다.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건 아닐까? 괜히 생각이 많아진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알게 되었다. 내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게 되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젊을 때는 많은 것을 무시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쌓이면 무시는 결국 상처로 남는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은 아프지만 동시에 깨어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나는 점점 어떤 관계들은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누군가가 나쁘거나 내가 옳아서가 아니었다. 단지 각자의 삶의 속도가 달라졌을 뿐이었다. 예전에 나는 그런 변화를 실패로 여겼다. 지금의 나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이동으로 본다.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성숙함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너무 늦게 배웠다. 이제 나는 관계 앞에서 조금 더 솔직해졌다. 무리해서 맞추지 않고 지나치게 설명하지도 않는다.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 감각을 존중하려 한다. 그로 인해 몇몇 관계는 멀어졌고 몇몇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그 결과를 나는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나를 지키기 위해 생긴 거리라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나는 선택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되었다. 선택은 항상 무엇을 얻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일이라는 것을. 안정은 편안함을 주지만 숨을 막히게 할 때가 있고, 불안은 두렵지만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나는 점점 후자를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옳아서가 아니라 오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 역시 어떤 갈림길을 떠올리고 있다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다. 나 역시 오래 머뭇거렸다. 중요한 것은 선택 그 자체보다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흘러가지 않겠다고 인식하는 순간이다. 그 인식이 생기는 순간부터 삶은 이미 이전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시간이 흐르며 나는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 한다. 그 이해는 나를 느슨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자신을 이해하는 일은 나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안다. 물론 불안은 여전히 존재한다. 미래는 여전히 알 수 없고 모든 선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불확실함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사실이 나를 버티게 한다.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 방향, 나를 무시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나에게 솔직해지는 연습, 그것이면 충분하다. 가끔은 생각한다. 만약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까? 쉽게 답할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나는 그 선택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차이만으로도 삶은 훨씬 덜 무거워졌다.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선택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안다. 인생이 어긋나는 순간은 실패했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기 시작할 때라는 것을. 그리고 다시 바로 서는 순간은 모든 것을 고쳤을 때가 아니라 단 하나의 기준을 되찾았을 때 시작된다는 것도. 나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여전히 배우고 흔들리고 망설인다. 하지만 예전처럼 이유 없이 떠밀려가고 있지는 않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있다면 당신에게도 조용히 제안하고 싶다.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가장 자주 반복한 선택 하나를 가만히 바라보는 일이다. 그 선택이 당신을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말라가게 하고 있는지 말이다. 답을 내릴 필요는 없다. 질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인식들을 하나의 거리에서 바라보는 일이다.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는 이 선택들이 나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될 것이다. 그것은 성공이나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 사람이 운명이라 믿었던 흐름 속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자리를 발견해가는 조용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서두르며 묻지 않는다. 다만 오늘의 내가 어떤 상태로 하루를 지나고 있는지를 조용히 살핀다. 많은 것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은 인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갔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 길 위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더 오래 남는다는 사실이었다. 상처는 이미 지나갔고 흔들림도 제자리를 찾았다. 삶은 여전히 단순하지 않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고요하다. 이 고요함은 아무 일도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비슷한 시간을 지나왔을 것이다. 크든 작든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을 만난다. 그때 우리는 흔히 후회하거나 비교하려 든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삶은 늘 각자의 속도로 흘러왔고 그 속도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 다만 그 흐름 속에서 무엇을 품고 왔는지가 다를 뿐이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사람마다 지켜야 할 거리도 다르고 견딜 수 있는 무게도 다르다. 어떤 이는 가까움 속에서 힘을 얻고 어떤 이는 일정한 간격 속에서 숨을 쉰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더 낫다는 판단이 아니라 그 선택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다.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그 시간을 약함으로 규정할 이유도 없다. 그건 역시 당신의 일부였고 지금의 당신을 만든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경험 속에서 붙잡게 된 원칙은 아주 단순하다. 나를 소모시키는 방향으로는 더 이상 걷지 않겠다는 것이다. 크고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하루의 선택 앞에서 나를 한 번 더 돌아보는 태도에 가깝다. 말 한마디, 침묵 하나, 받아들이는 관계 하나에서 나를 잃지 않는 것. 그 작은 기준이 쌓이면 삶은 다시 복잡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단순해지고 견딜만해진다. 이 원칙은 앞으로도 오래 나와 함께 갈 것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은 당신에게 아주 조용한 부탁을 남기고 싶다.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하루를 떠올려 보기를 바란다. 그 안에서 마음이 가장 편안해졌던 순간과 가장 무거워졌던 순간을 가만히 살펴보는 것이다. 답을 찾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해 준다면 다음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다.